안녕하세요. 발효 레피균 메인이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 어워드에 참가한 슈밍크 팀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젝트 퍼포즈, 메소즈, 어네이어서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팀 이름 슈밍크는 독일어로 화장입니다. 화장품을 제대로 알고 양질의 화장품을 만들어 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교수님에는 생명과학부의 권영남 교수님, 정춘수 교수님, 한인섭 교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그라운드입니다. 과제 주제를 정하면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관찰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를 탐색한 결과 노화로 인해 피부가 약해지면서 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반응이 커져 운전을 하거나 운동 또는 외출 시 피부를 가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여 자극이 없고 UV 차단, 재생 및 미백 그리고 보습력이 있는 선크림을 제작 선크림 및 토너와 에센스를 제작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피부 재생 및 미백 기능을 갖춘 천연 재료에 대해 자료 조사한 결과 티로시나스 억제, 콜라제나스 억제, 세포 재생 등의 기능을 갖춘 마카, 식물의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논문을 통해 마카 뿌리를 발효시키면 그 기능이 향상되며 발효 과정 또한 어렵지 않아 발효 마카 뿌리 추출물을 활용해 화장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무산소 조건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미생물은 대사를 하며 분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피부로의 흡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효 마카뿌리 추출물에 관한 논문을 통해 여러 락토바실루스 균 중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 균이 가장 성능이 좋은 추출물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 균으로 추출물을 발효하고 추가적으로 교수님께서 주신 유산균으로도 발효하여 두 종류의 발효 마카뿌리 추출물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한 발효 마카뿌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자외선 차단제와 토너, 에센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을 순수 분리 배양법을 이용하여 유산균에 있는 균을 싱글 콜로니를 추출물에 접종하여 발효합니다. 발효된 마카뿌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만든 후 피드백을 받고 보완을 반복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 배양 배지를 제작합니다. 여러 종류의 배지 중 유산균이 잘 자라는 메사이 배지를 제작합니다. 먼저 미시스 배지 조성표를 참고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계량한 후 플라스크 입구를 호일로 감싸 고압 멸균을 합니다. 고압 멸균 후 온도가 60도가 되면 페르티디시에 20ml씩 붓고 굳힙니다. 미디어가 다 굳으면 뚜껑을 엎고 냉장 보관합니다. 다음은 미생물 순수 분리 배양에서 균 접종 및 싱글 콜로니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 1g에 세일린 10ml를 섞어 현타객을 제작합니다. 요거트는 희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현타객을 멸균한 루프에 묻힌 후 스트리킹법으로 미시스 배지에 도말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34도로 48시간 배양합니다. 배양한 배지에서 한 칼로비를 다시 스트리킹법으로 배지에 도말하고 싱글 콜로니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싱글 콜로니가 되면 경사 배지에 접종하고 배양한 후 분석 기관에 보냅니다. 분석 결과 교수님의 수제 요거트는 스테트오코코커스 중 베러모필루스, 시판 유산균 제품은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균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마카뿌리 추출물 제작 및 발효 과정입니다. 먼저 다양한 비율로 마카뿌리 추출물 용액을 제조 후 용액의 점도 및 농도를 확인 후 추출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가열 멸균합니다. 멸균한 발효 추출물에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균을 접종한 후 인큐베이터에 48시간 발효합니다. 발효한 후 저온 멸균하여 퀄러테이티브 필터 페이퍼로 추출물을 플레이터링합니다. 세 번째로 선크림 제작 과정입니다. 워터 계열 재료들과 오일 계열 재료들을 각각 계량 후 섞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혼합물을 70도로 가열한 후 가열한 워터 혼합물을 오일 혼합물에 부어 휘핑기로 섞습니다. 그리고 전동 믹서기로 섞고 이를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징크 옥사이드와 향료를 첨가한 후 섞어줍니다. 완성한 선크림을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다음은 선크림에 관한 피드백입니다. 1차 피드백 결과 선크림에서 오래된 향이 나고 제형이 너무 단단하다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향는 체리 커런트 오일의 향과 발효 추출물의 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제형이 단단한 것은 올리브 유와 왁스만을 이용하여 유화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일을 올리브 오일로 대체하고 향료의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발효 추출물의 향을 줄이기 위해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형감을 묽게 만들기 위해 유화제로 올리브, 유화 왁스와 올리브 리퀴드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피드백 결과 최종적으로 만든 선크림, 토너, 에센스의 조성과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장품 및 추출물 효과를 pH, DPPH 어세이, 자외선 차단 지수를 측정하였습니다. pH 측정은 제작한 화장품이 약산성, 중성, 약염, 기성인지 파악하였습니다. DPPH 어세이는 제작된 발효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측정하여 아스코르브 산과 비교하였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은 제작된 선크림을 정제수와 두 종류의 발효 추출물로 선크림을 제작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폐하 측정은 폐하 인디게이터 스트립스로 토너, 에센스, 선크림의 pH를 측정하였습니다. 육안으로 pH를 비교한 결과 토너는 약 4.5 정도로 약산성이고 에센스는 약 5.0 정도로 약산성, 선크림은 약 6.0 정도로 약산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pH가 5월 5일에서 5월 9일 정도가 건강한 피부이며 신체 노화로 유분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피부의 폐하 수치를 낮춰줘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DPPH 어세이는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의 그림과 표는 비타민C 이용하여 스탠다드를 세우고 두 가지 발효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한 값입니다. 주황색 점은 비타민C로 만든 스탠다드 커브에서 각 샘플의 위치입니다.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 발효 추출물은 6mm몰의 비타민C와 비슷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트오코코커스 데러모필루스 발효 추출물은 73mm몰의 비타민C와 비슷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발효 추출물 모두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의 UV 차단 지수인 파 측정 결과입니다. 먼저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 발효 추출물로 만든 선크림의 파 측정 결과입니다. 스테트오코코커스 데러모필루스 발효 추출물로 만든 선크림의 파 측정 결과입니다. 정제수로 만든 선크림의 파 측정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럼 발효 추출물을 사용한 선크림은 정제수로 만든 선크림에 비해 일 정도 낮은 값을 얻었습니다. 스테트오코코커스 데러모필루스 발효 추출물로 만든 선크림은 정제수로 만든 선크림에 비해 0.16 낮은 값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 세 가지 모두 파 플러스 지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상보다 파 값이 낮았는데 이는 UVA를 차단하는 징크 옥시드를 분말형과 섞어 사용하지 않고 액상형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징크 옥시드 분말과 액상을 혼합하여 선크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선점으로 추출물의 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첨가하여 UVB도 차단할 수 있는 선크림 제작하고 징크옥시드의 액상 및 분말을 함께 혼합하여 UVA 차단 기능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오일을 사용하여 피부 타입별 선크림 및 화장품 제작하고 발효 추출물의 향을 없애는 방법 고안 후 화장품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샘플 설문 시 인원을 늘려 좀 더 많은 데이터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